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잘 안 다루지만 현지에 있으면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고 간판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자본과 중국인 소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음모론이나 감정적인 불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 현지 언론 보도, 일본 국민들의 실제 반응, 그리고 2025년 기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변화가 과연 위기인지 아니면 한국인에게만 보이는 현실적인 기회인지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 변화가 먼저 그리고 더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2024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 특히 중국계 자본 유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의 온천 관광지, 리조트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아파트 한두 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부동산 중개업계 인터뷰를 보면 중국계 법인이 건물 전체를 매입하거나 원룸 수십 채를 한 번에 사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 경제지에서는 엔화 약세와 일본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 완화 구조 때문에 일본 부동산이 아시아 자본의 안전 자산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 최대 익명 게시판 5채널 반응부터 볼게요. 부동산 관련 스레드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주인이 바뀌었는데 관리 회사 이름이 중국계더라. 온천 마을에 외국인 소유 호텔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확 뛰었다. 일본인이 산 건 점점 비싸지고 있다. 좋아요 18,000개 받은 댓글입니다. 외국인이 나쁜 건 아닌데 일본인은 집을 못 사는데 외국인은 통째로 사간다는 게 문제다. 또 다른 댓글. 좋아요 26,000개. 일본 정부는 외국인 투자만 보고 국민주거 문제는 안 본다. 이 반응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적대감이라기보다는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번 편집 포인트 들어갑니다. 쇼츠처럼 화면 전환 빠르게. 그럼 도쿄나 오사카는 실제로 어떤 상황일까요? 일본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사카 남바, 신사이바시 인근 원룸과 상업용 빌딩 중 외국계 자본 비중이 체감상 매우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국계 법인이 일본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대표를 일본인으로 세우고 실질 소유는 외국 자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일본 회사인데 실제로는 외국 자본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점 일본인들에게 더 불안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 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 비율은 전체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아직 소수입니다. 즉 숫자만 보면 일본이 외국인에게 점령됐다 라고 말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체감이 이렇게 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 자본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 수익이 나는 지역, 상징성이 있는 지역만 집중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일반 일본인이 느끼는 체감은 통계보다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이 문제가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집 문제는 곧바로 생존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처음으로 10만 채를 넘겼고 그중 약 70% 이상이 중국인 소유로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러다 한국 집 다 외국인이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도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전체 주택수 대비 외국인 소유 비율은 약 0.5%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낮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유는 한국에서도 일본과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서울 수도권 신축 브랜드 아파트 이 4가지에 집중합니다. 강남, 송파, 마포, 송동, 그리고 제주, 인천 일부 지역. 즉 한국인도 살고 싶어하는 곳에 외국인 자본이 같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를 받는 한국인과 현금으로 매입하는 외국인 사이에 체감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사전신고, 실거주 요건, 자금 출처 확인 등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국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고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즉, 규제는 필요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뉴스 댓글에는 이런 반응도 많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낡은 건물이 살아난 것도 사실이다. 지방은 외국인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 좋아요 13,000개 받은 댓글입니다. 중요한 건 소유가 아니라 관리와 규칙이다. 이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 지방에서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폐허 직전이던 지역이 살아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흐름은 막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자본은 안정적인 나라, 치안이 좋은 나라, 법이 예측 가능한 나라로 이동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자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자 한국인만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외국인 대상 임대, 관리, 중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걸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건 중개, 관리, 통역, 운영, 콘텐츠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디에 기회가 생기는지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국민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문제일까요? 일본처럼 규제를 풀고 관리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한국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일본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현지 기반 이슈를 계속 다루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부동산 현장에서 실제로 들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